그날 밤 백구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었다. 나는 저택에서 기르는 흰색 진돗개 백구를 처음 봤을 때 이 녀석이 뭔가 특별하다는 걸 느꼈다. 백구는 내 아들이 태어날 때 그날 어미의 몸에서 태어난 강아지였다. 조용하고 순한데 어느 공간만 가면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곳이 저택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지하창고 문 앞이었다. 30년. 내가 아들을 잃어버린 지 정확히 30년입니다. 그날 밤, 백구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왈, 왈. 평소엔 소리 한 번 안 내던 녀석이 그날만큼은 세상이 끝난 듯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밤 11시쯤이었나 싶었습니다. 야, 백구, 왜 그러는 거야? 저는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노인의 다리가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체력도 시간도 모든 게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백구는 저를 보자마자 제 다리를 물어 끌었습니다. 지하창고 문 앞으로. 그 문 앞에서 녀석은 앞발로 문을 긁으며 마치 사람에게 말을 하듯 울부짖었습니다. 무엇이 있는 거야, 백구? 쥐라도 봤나? 하지만 제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쥐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건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집사 부부가 재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이놈이 또 시작이네. 저리 가. 시끄러워. 가정부 남편이 발로 백구를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저 남자는 원래 거칠었습니다. 40년을 일했지만 저는 그를 신뢰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그랬습니다. 아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백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다시 문 앞에 서서 몸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킬 것이 있다고 말하듯이.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문 뒤에 뭐가 있다는 것을. 금지된 공간. 열지 마세요, 회장님. 제가 열쇠를 찾으러 가자 가정부가 팔로 제 길을 막았습니다. 여긴 쓰레기가 쌓인 장소예요. 정말이에요. 쓰레기? 저는 그 여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남편과 눈을 빠르게 마주쳤다가 재빨리 돌렸습니다. 쓰레기인데 왜 백구가 저렇게 난리야? 그 말에 부부는 또다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들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가정부는 입술을 떨었고 남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철컥. 지하실. 문이 열리자 백구는 울부짖으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도 뒤를 쫓았습니다. 지하실은 습하고 차가운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 시간이 멈춘 장소의 냄새. 손전등을 비추자 벽에 그어진 작은 키 표시들이 보였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낡은 인형 하나, 작은 신발 한 짝, 종이에 낙서한 그림들. 그리고 그 끝에서 백구가 멈춰서서 낑낑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빛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벽에 붙은 낡은 사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아내와 그리고 아이, 제 아이. 3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 아이. 아내는 죽으면서도 그 아이 때문에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왜 사진을 들고 있는지, 왜 자꾸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지. 지금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지하실에 왔었다는 걸. 남편에게 비밀리에. 30년을.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가정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
저택에 새로운 관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준호. 34세. 고아원 출신. 말이 적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간단한 인사. 깊은 눈빛. 흔들리지 않는 태도.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친숙했습니다. 아내와 닮은 미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소 30년 전 그 아이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착각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백구가 변했습니다. 이 조용하고 순한 개가 준호를 봤을 때만큼은 다른 동물처럼 변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따라다녔습니다. 준호가 방을 나가면 울부짖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오면 안도하며 누웠습니다. 마치 준호를 찾던 것처럼, 마치 준호를 기다리던 것처럼. 백구가 당신을 참 좋아하네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강아지들은 알아요. 누가 진심인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심? 이 남자가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자꾸만 준호를 관찰했습니다. 방에 들어올 때 문을 닫는 방식. 우리 아이가 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손가락을 톡톡 두드리는 버릇. 제가 하던 그대로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그릇을 들어 먹는 방식. 우리 아내가 그러했습니다. 이건 우연이지. 단순한 우연이야.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우연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정원에 나가면 백구도 따라갔습니다. 준호가 차를 마시면 백구는 발 옆에 누웠습니다. 준호가 지하창고 근처를 지나가자 백구는 울부짖으며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멈춰서서 지하창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떠오른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슬픔, 30년 묵은 슬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백구는 제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넌 뭘 아는 거야, 백구? 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얼굴을 봤습니다. 마치 안타까워하듯이. 저는 그 눈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나한테만 충견이던 백구가 저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잠깐. 백구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백구가 자기 주인을 찾은 것 아닐까요?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미소, 준호의 버릇, 준호의 슬픈 눈빛, 그리고 지하실 벽에 붙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던 회장님. 그런데 그 아들이 관리인 준호의 얼굴과 겹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백구의 낑낑거리는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듯이. 저는 고아원을 나올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준호는 착하지만 뭔가 빈 곳이 있다.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 가슴에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느낌만 있었고 그게 뭔지는 절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뭔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택은 제가 상상했던 곳과 달랐습니다. 고아원의 담당자가 좋은 곳입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차갑고 거대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벽이 하얀 곳. 발소리가 울려서 자꾸만 누군가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가정부가 저를 봤을 때 제 첫인상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일이 많으니까 열심히 해. 말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저를 보며 뭔가 경계하는 눈빛을 했습니다. 특히 지아는 절대 내려가면 안 돼. 위험하니까. 이해했지?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지아를 그렇게 강조할까?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말이 적은 노인이셨습니다. 하지만 눈은 깊었습니다. 마치 뭔가 오래된 슬픔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너 이름이 준호라고? 네, 회장님. 준호입니다. 회장님은 저를 오래 봤습니다. 제 얼굴을, 제 손을, 제 움직임을 마치 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데 제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 시선을 받을 때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저를 이런 눈빛으로 본 것 같은 그런 감각.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무언가를 보려고 할 때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떠나셨습니다. 그 뒤를 따라 하나의 흰색 진돗개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백구라고 했습니다. 백구는 이상한 개였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꼬리를 흔들며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주변에 있으면서 계속 저를 봤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이. 그리고 백구의 눈빛을 받을 때마다 저는 또 그 흐릿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개가 날 알고 있는 건가? 첫 밤이었습니다. 저는 1층 관리인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을까? 고아원처럼 또 어딘가로 가게 될까? 그때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발이 나를 어디론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두운 복도, 벽에 붙은 사진들, 가족 사진, 행복한 가족의 모습, 그리고 점점 아래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더 아래로 지하창고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지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만큼은 뭔가가 생생했습니다. 민우야. 누군가의 목소리. 민우야.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따뜻한 손. 어두운 방. 그리고 작은 손가락. 저는 손을 지하문에 갖다 댔습니다. 찬 철문. 하지만 그 손가락은 따뜻했습니다. 내 손가락처럼. 뭐 하는 거야? 가정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자식? 지하에 왜 내려오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했어?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잠깐 산책을 했는데. 산책? 이 시간에? 거짓말 하지 마. 너 혹시 뭔가 알고 있어? 가정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가정부 남편도 나타났습니다. 둘 다 제 목을 조를 듯한 시선으로 봤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그 밤 이후 백구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낮에 저는 백구를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매번 지하문 근처에서 마치 저를 거기로 이끌고 싶어 하는 것처럼. 가자, 준호. 백구는 제 옷자락을 물었습니다. 백구, 우리 이제 정원으로 가자. 하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하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왈, 왈.
평소처럼 조용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가정부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진정의 얼굴이 두려웠습니다. 백구는 제 손을 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개가 나한테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건가? 그 밤부터 저는 계속 꿈을 꿨습니다. 아니, 꿈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5살 때의 기억. 하지만 마치 물속의 풍경처럼 흐릿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민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목소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삼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는? 엄마는 널 지킬 거야. 꼭 약속했거든. 그 말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필름이 끊긴 것처럼. 고아원의 아침, 낡은 침대,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 그곳부터 저의 기억은 다시 시작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자주 봤습니다. 마치 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제 버릇을 관찰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제 손가락을 톡톡 두드리는 버릇, 문을 열 때의 방식. 그럼에도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슬픈 눈빛으로 저를 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백구는 계속 저를 따랐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를 기억하기를 기다리듯이 제 가슴속 빈 공간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잃어버린 슬픔, 그것은 돌아가고 싶은 곳, 그것은 내가 누군지 묻고 싶은 목소리. 백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모든 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것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 저는 지하 문 앞에 섰습니다. 백구는 제 발 옆에 누웠습니다. 백구, 넌 뭘 아는 거야? 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 위에 발을 놨습니다. 마치 말하고 있었습니다. 난 알아. 넌 이 집의 아이야. 넌 여기서 기다렸어. 그리고 넌 마침내 돌아왔어. 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5살 때 그 흐릿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는 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뒤, 백구는 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한 가지만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조금 더 주의했다면? 아내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이었나요? 당신의 형들이 민우를 노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뭐라는 거야? 우리 아들을 누가 데려가? 아내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명확히 기억합니다. 저는 2층 서재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 중요한 전화, 중요한 것들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2층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그 시간 1층 거실 같은 시간에 아내가 가정부를 불렀습니다. 미순, 좀 말해줄 게 있어. 가정부 미순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부인. 뭔가요? 아내는 양손으로 미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우를 지하에 숨겨줘요. 부탁해요. 미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기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발, 부탁해요. 당신들만이 할 수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습니다. 미수는 주저했습니다. 그때 미순의 남편 광수가 나타났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사모님이 아기를 지하에. 광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이 민우를 노리고 있어요. 그들의 눈빛이 두려워요. 민우를 잃을 것 같아요. 미순과 광수는 서로를 봤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사모님,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도 알아선 안 돼요. 회장님, 형님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민우를 숨기는 것만이 민우를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여전히 2층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민우를 안았습니다. 겨우 4살 난 아이, 제 아이, 미순, 여기. 아내가 아이를 건넸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해주세요. 이것이 아기를 지키는 거예요. 가정부 미순과 광수는 민우를 지하에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담요와 인형, 물과 간식. 민우는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미순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업무를 마치고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누워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요. 아내의 목소리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 자. 그때 가정부가 울부짖었습니다. 민우, 민우. 온 저택이 떠나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아내는 이미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민우가, 응? 민우가 뭐? 사라졌어요. 경찰, 수색, 뉴스, 모두 실패했습니다. 저의 아이, 제 아내의 아이, 우리의 민우.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수색견의 짖음, 아내의 울음, 그리고 제 침묵. 하지만 슬픔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내가 운전하던 차가 가드레일을 뚫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아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에 아내는 가정부 부부를 불렀습니다. 미순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하에. 아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지하에. 미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남편, 아내의 친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그를 봤습니다.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 부탁해. 민우를 살려줘. 친오빠는 아내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아내는 그렇게 허망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하루 뒤, 친오빠는 지하에 내려갔습니다. 민우, 삼촌이야. 4살 난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친오빠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다른 곳에서 자고 있어. 우리 여기서 나가자. 친오빠는 아이를 내려놨습니다. 미안한 표정으로. 민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2번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아내가 지하에 아이를 숨겼다는 것, 아내가 친오빠에게 부탁했다는 것, 아내가 그 때문에 죽었다는 것, 그리고 가정부 부부가 평생 그 비밀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완전한 어둠 속에서 백구가 옆에 누워 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봅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내와 닮은 미소, 제 손버릇, 그리고 지하 창고에서 발견한 사진 속 아이. 아내의 사진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 사진 속의 아내는 미소만 짓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 백구가 주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30년 전 아내의 말이 다시 울립니다. 민우는 반드시 살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준호라는 이름의 청년이 자고 있습니다. 아내가 30년 전에 지킨 아이. 저택에 온 지 사흘째. 저는 자꾸만 떨렸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채로. 첫 번째 기억. 그날 오전 저는 1층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개처럼 어두운 방, 누군가의 목소리. 민우야, 괜찮아? 제 손가락? 뭔가 차가운 것을 만지는 느낌. 깜짝 놀라 멈췄습니다. 뭐야? 이게 뭐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깊은 물에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 순간 백구가 나타났습니다. 백구? 걔는 제 옷자락을 물었습니다. 지하 문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우린 거기 못 가. 하지만 백구의 눈을 봤을 때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 개가 날 알고 있다는 것. 아주 오랫동안 날 기다렸다는 것. 정원에서 오후였습니다. 저는 정원의 울타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해는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왔습니다. 작은 손가락, 벽을 긁는 소리, 아이의 목소리. 엄마, 엄마. 그게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목소리라는 것을, 제 5살 때의 목소리라는 것을. 저는 손을 놨습니다. 울타리 가위가 떨어졌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뭐야?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가정부의 눈. 너 괜찮아? 가정부가 옆에 나타났습니다. 제 눈을 자세히 봤습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마치 저를 확인하는 것처럼. 네. 잠깐 어지러워서. 가정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괜찮으면 괜찮고 힘들면 말해. 그 말 이후로 가정부는 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 제가 뭘 하든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처럼. 아니, 그게 아니라 마치 저를 지키려는 것처럼.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왔습니다. 기억들. 작은 손가락이 벽을 긁고 있었습니다. 뭔가 쓰고 있었습니다. 글씨. 엄마 보고 싶어. 제 글씨인 것 같았습니다. 5살 때의 제 글씨.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목소리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버지인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민우야, 여기서 나가자. 삼촌이 데려갈게. 삼촌? 저는 삼촌이 있었습니까? 장난감. 또 다른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트럭. 빨간색이었나? 파란색이었나?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손이 작았습니다. 어린 손가락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트럭을 앗아갔습니다. 엄마, 내 트럭. 그리고 검은 화면. 침대에서 저는 이불을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제가 뭐예요? 날 왜 이렇게 알아요? 침실은 조용했습니다. 다만 밖에서 풍경이 들렸습니다. 저택의 밤 풍경,
멀리 지하 창고 쪽에서 무언가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오래된 시간의 냄새. 백구, 그때였습니다. 백구가 나타났습니다. 침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걔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백구, 백구는 제 침대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걔는 제 얼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핥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백구, 넌 뭘 알아? 그 순간 또 다른 이미지. 하나의 개가 어린 저를 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개는 지금의 백구였습니다. 나이 많아진 백구였습니다. 그 개는 저를 잃어버렸습니다. 30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찾았습니다. 지하문. 저는 일어났습니다.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하문 앞에 섰습니다. 백구는 제 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낮지만 절절한 울음. 내가 여기 있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4살이었나? 5살이었나? 저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문 뒤에 제 과거가 있다는 것을, 제 어린 시절이 있다는 것을, 제 어머니가 제게 해준 마지막 선택이 있다는 것을. 밤의 끝. 백구는 점점 울음을 낮췄습니다. 마치 제가 깨어나길 기다리듯이. 저는 지하문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철. 하지만 따뜻한 기억. 누가 날 여기 넣었어? 그리고 왜 날 꺼냈어? 물음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 가슴에서 나오는 외침이 있을 뿐입니다. 엄마. 이제 그 목소리는 30년 묵은 이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민우. 난 민우야. 백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저는 한 점의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준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왈. 백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백구. 저는 침대에서 나갔습니다. 걔는 제 다리를 물었습니다. 무는 게 아니라 잡았습니다. 마치 저를 끌어내려고 하듯이. 뭐야? 뭐가 일어났어? 백구는 계속 짖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백구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쫓아갔습니다. 노인의 다리가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백구, 잠깐. 하지만 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구하려고 하는 듯이. 백구는 1층을 지나 계속 내려갔습니다. 더 아래로.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가정부 부부가 침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 회장님. 걔가 미쳤나 봐요. 저리 가. 여긴 위험해. 가정부 남편이 백구를 걷어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가정부 부부가 멈췄습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을 산 이 저택에서 처음으로 분노한 제 목소리. 백구는 지하창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왕. 매번 울음이 더 높아졌습니다. 마치 절규하는 듯이. 동시에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몽롱한 눈으로 내려왔습니다. 백구를 보고 멈췄습니다. 그 순간 준호와 백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저는 열쇠를 찾아야 했습니다.
서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열쇠, 녹슨 열쇠, 30년을 그냥 두었던 열쇠. 가정부 부부가 내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제발 열지 마세요. 저희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가정부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이건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마치 반갑게 만난 오래된 친구처럼. 아니, 그게 아니라 마치 자신이 누인지를 상기하려고 하듯이 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이 문을 앞두고 30년을 살았습니다. 열쇠를 꽂았습니다. 철컥. 돌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곰팡이 냄새. 시간이 멈춘 냄새.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이 멈췄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그 위에 손가락으로 그어진 표시들, 어린 손가락의 자국들, 4살에서 멈춘 자국들, 낡은 곰 인형, 귀가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신발 한 짝, 4살 아이의 신발, 낡은 담요, 그 위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 제 손가락이 그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목에 걸던 작은 목걸이, 반쪽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읽혔습니다. 민우. 벽에는 긁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손가락이 긁힌 흔적. 그리고 글씨. 엄마.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벽에 기대었습니다. 이 벽? 아내가 민우를 지킨 벽. 제가 모르던 벽. 30년을 몰랐던 벽. 아내. 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인 눈물처럼 30년 동안 고여있던 눈물이. 회장님, 가정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는, 가정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우리한테 아기를 지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린, 미순과 광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어디로 갔는지 우린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에 아기가 사라졌어요. 그때 준호가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마치 꿈속에서 걷듯이. 백구는 준호의 발 옆에서 따라갔습니다. 준호는 벽 위에 글씨를 봤습니다. 엄마. 그 글씨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이건 내 글씨네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준호는 목걸이를 집었습니다. 민우. 준호의 목을 봤습니다.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팔찌가 끊어진 자국처럼. 아니, 목걸이가 끊어진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호를 봤습니다. 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혹시 내 목에 그 자국, 목걸이 끊어진 자국 아니냐? 준호는 본능적으로 목 근처를 만졌습니다. 작은 흉터, 30년 묵은 흉터. 그 순간 백구는 천천히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준호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말하고 있었습니다. 난 알아. 넌 이 사람의 아이야. 이 사람이 너를 잃어버린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30년을 기다렸어. 백구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지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다만 백구의 낑낑거리는 울음만 들렸습니다. 준호는 손에 들린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걸었습니다. 끊어진 부분, 반쪽,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말. 민우는 반드시 살아있을 거예요. 엄마의 직감이에요. 아내는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민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내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병상에서, 죽음 앞에서, 그리고 마침내 30년 뒤 아내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도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 3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혹시 내 이름 민우가 아니냐?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 위의 목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백구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지하벽의 글씨들. 엄마 보고 싶어. 아빠는? 그 글씨들 앞에서 한 노인과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30년을 찾았고, 한 명은 30년을 몰랐고, 한 마리의 개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가락은 여전히 이곳의 모든 것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내의 눈물이 여전히 이 벽에 배어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이 지하를 지키고 있습니다. 30년 동안